네, 9월 셋째 주 주간 발굴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피입니다. 출장맨입니다. 이슬로입니다. 루모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근 4년, 5년 만에 네. 주간 발굴단의 새로운 식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역이거든요. 성역이거든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게임 발굴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루모군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 스토리에서 인문학이랑 게임을 연관시켜서 글을 쓰고 있는 루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이죠? 놀랍게도 20살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고요. 이제 막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한 파릇파릇한 대학생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같이 또 찍었던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오시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슨 생각이죠? 이 친구도 그렇게 대학생이 맞나? 아 근데 생긴 건 대학생처럼 생겼어. 딱 보고 어리다. 진짜 대학생이다. 우리도 드디어 젊은 피가. 딱 내용을 들었거든요. 맞나? 하드웨어는 대학생이 맞는데 소프트웨어가 뭔가 아니 지금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해서 한다는 게 롤이고 롤도 체스고 형이랑 다를 게 없어. 거기다 키보드 마우스가 이거 한 1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이 사람이랑 지금 다를 게 없거든, 플레이하는 게. 뭐가 다른 거지?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영상 출장민이 아까 얘기했었던 1020 이제 세대들은 왜 콘솔 게임 안 할까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 좀 면접 뭐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같이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우리가 면접을 그 정도 우리가 본 거야. 우리가 받은 거다. 네, 근데 생각보다 뭐 저희 촬영 자체도 만족스러웠었지만 루모군도 그렇고 생각보다 영상 반응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는 약간 되게 생각보다 말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집본에 보니까 약간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반응이 전체적으로 또 너무 좋게 호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셋이 나이가 같은 거 아니냐고. 그거는 아마 그건 먹이는 거야. 그건 먹이는 거야. 일단 차단부터 합시다. 본인 뭐 어느 정도 만족했었던 그런 결과물인 것 같고 댓글 반응도 좋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 친구를 이제 좀 같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간 발굴단부터 좀 정식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고 사실 뭐 루모군도 그렇고 저희도 뭐 사회생활을 좀 해보면은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누구나 좀 알만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뭐 다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루모군에 비해서 뭐 적게는 뭐 15살, 20살 넘게 차이 나는 이제 멤버들도 있는데 또 이제 나이대도 그렇고 워낙에 또 저희랑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꽉 막혀 있었던 너무나 좀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던 뭐 30대, 40대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 외에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도 많이 이제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크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일렉드미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어제 저녁 실크송을 5시간 정도 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니 양손 중지가 굳어서 펴지질 않더군요.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졌지만 그 순간 마음이 꺾여 더 이상 손이 가질 않습니다. 재미는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내년에 50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피지컬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은 점점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서글퍼집니다. 형 굉장히 야, 나 모르겠지. 동지감이 비슷하지 않나요? 뭘 또 비슷해? 형은 반올림을 해도 50이 안 됩니다. 저번에 보고 나서 이제 그럼 50, 40, 30 이렇게 되겠다. 5, 4, 3, 2 그치, 이렇게. 그치, 그게 되겠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크송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의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지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오른손 중지면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L2, R2 보통 R2를 누르는 그쵸? 위치일 것 같은데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긴장을 많이 하셨다는 그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뭐 키보드로 하셨으면 마우스일 수도 있고요. 네.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도 실크송 관련해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진행형이죠? 기본적으로 재밌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중간중간 이제 안타까우신 분들이 좀 있는데 과하게 어렵다, 조금 악의적이다, 뭐 이런 평들이 조금 남아있죠. 악의적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사에서도 좀 인지를 해서 이제 9월 12일 날 패치가 됐습니다. 패치가 됐나요? 난이도 하향 패치인 거죠? 그쵸. 네. 이게 패치가 어떤 부분이 됐냐면 초반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소비되는 재화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보스 난이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쉬워졌다. 그러네. 많이 낮췄네 생각보다. 근데 해보면 체감은 잘 안 됩니다. 낮췄다고는 하는데 체감은 크게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작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도 아마 유저 뭐 모드 이런 걸로 난이도 관련해가지고 조금 손을 보는 패치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초반에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 넥서스 모드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모드가 지금 할로나이트 원작 같은 경우에는 맞았을 때 이제 초기 잡몹 같은 경우에는 피가 한 칸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칸 다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걸 한 칸으로 고정시켜주는 모드가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작진에서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한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단순히 몇몇의 여론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라고 본인들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런 패치를 진행을 한 거겠죠. 나약한 사람들.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도 뭔가 패치를 본인들이 초반에 의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시스템에 약간 근간을 조금 건들 수도 있는 난이도 패치라는 걸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서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여기 팀체리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멤버가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할로우나이트를 개발할 때도 3인 체제였고요. 지금 이번에 실크송을 개발하면서 19년도에 처음 발표하고 지금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인원을 1명 늘렸거든요. 1명. 그래서 4명에 플러스 이제 외주 인원까지. 네, 요렇게 해서 메인 인원은 4명에 뭐 마케팅까지 합치면 5명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지금 말려졌는데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르게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이 이렇게 돼서 패치까지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여기 계신 세 분 실크송을 플레이해보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약간 난이도에 대한 체감 어땠는지 게임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추장맨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들은 있어요. 네, 전작 이제 할로우라이트를 실제로 플레이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원래 난이도가 높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맛보는 매콤한 맛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나? 그러니까 이전작에 특히나 DLC가 난이도가 또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익숙하지만 매콤한 맛이 오랜만에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팀체리 측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했던 이유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기대를 받고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번 실크송을 구매해서 플레이를 하고 계실 텐데 너무 매운 거지.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일부는 저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대중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난이도에 어느 정도의 계층 구도를 좀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중적인 유저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전에 할로나이트 자체가 판매량이 1,500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1,500만 장이 팔렸는데 그 중에 과연 백색 궁정을 클리어한 사람이 그리고 고통의 길을 클리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게임이 실크송이 아니라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개발 자체도 DLC로 개발되다가 스탠드얼론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로우나이트를 엔딩을 본 사람을 기준으로 난이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할로우나이트 100시간, 200시간 하면서 얻었던 컨트롤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마 루모군이 대표적인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전작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습니다. 전작 안 해보고 아마 이번 작 플레이를 저는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작을 안 해보고 뛰어들었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 3시간 정도 했는데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셌습니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보스를 잡는 게 목적인 게임이잖아요. 근데 보스를 잡다가 죽었을 때 다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랑 불편함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개발사에서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들도 좀 플레이해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탈 쓰고 이거 하는 게 뭐였죠? 블라스퍼머스? 네, 뭐 그런 거나. 블라스퍼머스도 사실 같은 형태잖아요. 네, 보스전 직전에 죽어버리거나 보스전에서 죽으면은 굉장히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형태인데 그때도 비슷한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근데 뭔가 이 할로우나이트 실크송 같은 경우는 게임의 어떤 아트 스타일이나 그런 게 저는 약간 오리 시리즈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블라스퍼머스 같은 게임은 아예 그냥 피가 막 낭자하고 넌 이제 고통을 맛볼 것이야라고 알려주지만 근데 심적 준비를 했구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하고 딱 뛰어들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픽에 속아갖고 속으면 안 맞아. 돼. 약간 디즈니 느낌도 좀 약간 그런 아동아동한 그런 느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난이도는 원래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비단 실크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작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아이덴티티인데 저도 채민군이랑 비슷하게 느꼈었던 게 제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이솜님이 이제 켜낭 비슷하게 한 15시간을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쵸. 중간중간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보스전에서 죽었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보스전까지 가서 리트라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보스전까지 가는데 가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보스전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막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이미 지쳤어. 그런 거 보고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난이도 자체가 높아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좀 불합리함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할로나이트 원작을 해보면 지금보다 그 정류장이라 그러죠. 이 회복할 수 있는 세이브 장소. 그러니까 원래 했던 사람들은 아는 맛이니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자식들이 아주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히 단순히 커버 칠 만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부분은 맞아요. 최근에 노피디님이 이제 저희 방송에서 플레이하신 시노비 같은 경우에 시노비 갓겜이죠. 죽으면 바로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건 미로형 플랫포머 게임이죠. 보스전 앞에서 죽죠? 그럼 이제 체크포인트로 가잖아요. 보스까지 가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식으로 그치, 메타가 이해를 많이 많이 하지. 변화했어요. 많이 변화했는데 실크송은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으니까. 배때기가 불. 약간 배때기가 불렀다. 시노비가 성공한 축에 못 드는 IP가 되어버린. 실크송 난이도에 대해서 각자 좀 얘기를 해주셨고 뭐 이런저런 난이도가 뭐 난이도가 높다 아니면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불합리함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전작을 해보지 않고 바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뭐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게임 자체가 재밌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쾌감으로 느껴지면은 사실 그거는 재미적인 요소랑도 저는 상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로 하거든요. 튕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전 약간 그 재밌다라는 평가가 약간 허황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 할로나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평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초반에 너무 게임 자체가 맵기도 하고 생긴 거에 비해서 그리고 게임 자체도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평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약간 입소문을 타가면서 성공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할로우나이트는 실크송은 이전 작에 약간 어깨에 씌우면 후광이 있으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 맞는다, 불편하다, 재미없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걸 말했다가는 묻히니까. 그래서 사실 초반에 뭐 리뷰 점수 뜨고 막 만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뭐 메타 막 90 몇 점 나오고 했을 때 약간 다들 눈치 보느라고 웹진들에서도 너무 고평가를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볼멘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분명 저는 재밌게 했는데 이 요소를 까고 보면 싫어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중반 보스전에서는 안 그런데 후반 보스전을 좀 가면 약간 급하게 냈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진엔딩이나 이런 걸 볼 때 보스들이 이제 페이지마다 패턴도 다 다르고 이제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후반부 보스들을 가면 대부분이 이 페이지 가면 뭐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그냥 데미지가 2배로 들어온다든가 약간 스텝 뻥튀기 느낌이 많이 나서 후반부 가면은 아 얘네들이 중간에 끊고 냈구나 뭐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임인데 그런 말을 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 엘든링 같이 안 좋다 그러면은 막 융단 폭격받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별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 루머군은 이 게임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예정인가요? 저는 아마 약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하지 않을까. 3시간 했으면 좀 아깝지 않아요? 이제 환불 안 되는데. 게임 패스기 때문에. 게임 패스. 게임 패스 순기능이죠.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저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발사의 실책이 아닌가? 실책이다.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제목이 할로나이트 실크송이긴 하지만 스탠드얼론 게임으로 냈잖아요 작품을. 그러면은 충분히 유저한테 어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냥 어떤 시리즈니까 너가 알아서 여기서 학습을 해서 와라고 하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가 조금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저 이런 태도 좋아요. 딱 벌써 이 사람 표정 봐. 예. 표정 봐. 표정 봐. 딱 댓글 달리기 좋은 얘기거든요. 예. 기대가 큽니다. 예. 이 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로나이트 다들 알고 들어온 거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약간 이런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분명히 이런 장르의 게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는 분명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또 어려운 걸 알면서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할로라이트 실크송이라든지 이게 뭐 플랫포머 게임
게임, 메트로베니아 게임이지만 다소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이제 플랫포머 게임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울류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각종 이제 스트리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챌린지류 게임들까지 포함해 보면은 굉장히 좀 고통받는 거를 상정하고서 만드는 어려운 게임들이 흥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에. 이런 부분들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울라이크로 비견이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액션 게임이라든지 혹은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처럼 메트로바니아 장르 이런 것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챌린지류의 게임들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궤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뭐 베이비 스텝스라든지 아니면 항아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의 좀 고통받는 그 형태의 게임들은 스트리밍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남이 고통받는 거를 즐기는 형태로서 좀 성장을 해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이라든지 혹은 엘든링이라든지 소울라이크 계열의 게임들은 직접 하면서 그 고통보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뽕맛 이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성공해온 장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텀을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동일하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루모군은 좀 어려운 게임들이 흥행하는 지금의 약간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소울류를 좋아하진 않지만 엘든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드릭까지 깼었고 그 다음에 피해 거짓은 DLC 빼고 1차 엔딩까지 다 클리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의 도파민 터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소울 시리즈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되게 아름아름 했었는데 확실히 다크 소울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든링이 나오면서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다른 개발사들도 많이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상업성도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작품성은 건너뛰고 일단 난이도만 높여놓고 출시하는 게임들도 좀 많아졌다. 있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임들은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온갖 그런 게임들이 많았어. 뭐만 난이도만 높았다 하면 뒤에다 소울 붙이고 나오는 그런 인명의 게임들이 소울 많았잖아. 개섞어라. 뭐 십덕 소울이니 먼 소울이니 야. 굉장히 많았어요. 코드베이를 욕하지 마. 게임 이름 얘기 안 했어. 아 누가 봐도 코드베이를 겨냥한 거잖아. 코드베인만 씹덕 소울이 아니었단 말이야. 비슷한 게 좀 있었나?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코드베인도 초창기에 나와서 그래도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어쨌든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팬층을 확보했잖아요. 괜찮아요, 게임. 그럼 우리도 만들어볼까? 하고 씹덕 소울들이 꽤 나왔어.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모를 보면은, 수 있죠. 네. 진짜 많은데도 성공을 못한 거구나. 형이 애초에 소울라이크 장르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근데 로운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순히 난이도만 높여놓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제가 과거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난이도를 높여놓고 게임 밸런스 디자인을 조져놓은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이건 원래 어려운 게임이요라고 포장하는 듯한 그런 게임들도 분명히 한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소울라이크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히나 엘든링 전후로 그런 게 꽤 있었죠. 엘든링이 뭐 게임이 엄청난 게임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약간 시장에 약간 그런 독을 풀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푼 건 아닌데 좋게 말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합시다. 결과가 약간 그런 결과. 물론 시대를 이제 앞서가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숙명이긴 하지만 뱀소도 봐봐. 처음 나오고 나서 그 얼마나 많은 뱀소 아류작들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엘든링 같은 경우에는 빌드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깰 수 있는 빌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빌드를 찾아서 쉽게 클리어 해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설령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건 깬 게 아니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깼거든.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감이 느껴지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불완전한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유입이 많이 되면서 이런 장르에 많은 사람들이 친숙해졌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까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즌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유저도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쉬운 걸 좋아하는 유저도 있고 어려운 걸 좋아하는 유저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게임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난이도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된다. 난이도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엘든링, 근데 이지, 노멀, 하드 아니죠. 이지 노멀 하드 그러니까 애초에 엘든링은 그 게임을 이렇게 즐겨 아니면 즐기지 마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낼 필요 없죠. 너희들은 필요 없다. 난 이 유저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 거다. 그건 오케이. 그럼 내가 안 즐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와서 나도 즐기게 쉽게 해줘. 이게 잘못된 거죠. 이번에 할로라이트 사이트 그 사례가 딱 그 사례 아닌가요? 그 사례입니다. 정확합니다. 맞아요. 난이도 낮춰달라는 놈들 다 나가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9월 10일 이후 패치 즐기는 사람들 사도다.
원래 난이도를 즐겼어야 됐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안 해본 애들이 저 와가지고 이송님 봐요. 수없이 죽어가면서 깼잖아요. 어. 저게 즐기는 방식이다. 저걸 즐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의견은 게임 발굴단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위즐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할로우나이트 실크송 사례처럼 뭐 피지컬 이슈 아니면 뭐 컨트롤 이슈 여러 가지 좀 뭐 이슈들 때문에 아니 또 다른 이유로 본인이 하던 재밌게 즐기셨던 게임을 포기하게 된 사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루모군 혹시 우리 중에 가장 피지컬 이슈가 좀 덜 해야 되는 나이대이긴 한데 덜 하겠죠. 예,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지. 저는 이제 게투워크라는 게임. 게트워크? 네, 게투워크라고 그 한때 이제 스트리머분들이 엄청 많이 하셨던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드라군처럼 발이 이렇게 4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롤러 스케이트로. 네. 아 롤러스케이트로 올라간다고? 게트워크 스타일이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의 아, 게임이에요. 그런 챌린지 게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내가 내 움직임이랑 너무 다르게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걷는다고 생각해서 한 보 걸으면 걷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 보 걷는 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심지어 길이 평탄한 게 아니라 경사로가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제가 그건 10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많이 했네. 네, 10시간 넘게 했는데 안 돼서 결국엔 포기하고 약간 화나게 하면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리트라이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크송은 리트라이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쫄 구간을 또 어쨌든 내가 헤쳐나가야 되잖아. 그런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갔을 때 현타가 오고 이거 죽으면은 다시 그거 할 생각에 또 꺼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챌린지 게임들은 리트라이 0.5초 만에 시켜줘요. 한 판만. 한 차이만 더 해보자. 이번에 한 이번에 차이. 깰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은 그리고- 구간에서 똑같이 죽을 수 없어. 클리어하는 순간 도파민 터지지. 맞아. 근데 못하니까 문제지. 중요한 건 도파민 터져서 여기까지 갔는데 한 방에 다시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아, 근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산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 그냥 가면 되잖아. 거기에 산이 있고 거기에 롤러스케이트가 있으니까. 10시간 정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문제가 그 보통 나레이터가 있고 그 나레이터가 긁습니다 주인공. 그렇죠. 아, 옆에 이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게임에서? 계속 들으면서 이 항아리 게임 같은 경우도 이 개발자가 나레이션으로 계속 긁거든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던지죠. 예, 쭉 떨어질 때마다 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 그래요? 야, 너무 빡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말을 해주는데 그냥 놀려요. 아, 이 게임에서도 그럼 얘기했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나레이션으로 이제 떨어질 때마다 뭐 어떤 리액션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게 뭐 약간 플레이어를 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뭔가 기분 나쁘게 약 올리는. 네. 아.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트라이가 너무나 쉬워버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자 떨어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아, 근데 제가 비슷한 류의 흔히들 스트리머용 게임인 챌린저용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피지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피지컬이 그런 게임? 많이 있습니다. 피지컬만 있는 네. 거예요? 네, 그쵸. 아, 내가 못해서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가 못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물론 이제 억가가 있긴 하죠. 근데 근데 억가를 뚫는 사람도 있으니까. 억가가 있으면 그거 피지컬로 피하면 돼. 그런 게임이다. 약간 저는 그 하프라이프 알릭스. 알릭스? 네. 그 게임을 그러니까 일단 VR 기기는 샀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비트세이버는 그것도 피지컬이 안 되고 비트세이버가 진짜 피지컬이 많이 필요한 그 게임이에요. 세이버가 링피트보다 힘들어요. 약간 항복하다가 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안 되겠고 그럼 뭔가 게임다운 걸 해야 되는데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하는데 저는 제가 멀미를 이렇게까지 날 수 있는 사람이랑 처음 알았거든요. 아, 멀미가 심해요? 그러니까 VR 게임이니까. 제가 1인칭에서도 애초에 멀미를 좀 느끼는데 VR 게임도 몇 개를 했을 때 그건 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임이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방심을 했는데 게임 내에서 움직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멀미 때문에 하차했다. 그리고 멀미를 좀 참고 해봤어요. 그래서 뒷밑에 같은 것도 붙여보고 아까우니까 기계를 샀잖아. 그러니까. 샀으니까 해봤는데 나중에는 목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진짜 피지컬 이슈가 많네요. 기계가 너무 무거워서 한 2-3시간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아니, VR 이거 진짜 극복해야 돼. 무게. 그 레딧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키미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키미테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거 멀미약을 붙였는데
효과가 너무 좋더래. 그래갖고 이걸 이제 벗고 확인해봤는데 VR에 붙인 거야. 플라시보 플라시보지. 완전 플라시보지.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이후로 VR을 썼을 때 멀미를 안 하게 됐다. 그럼 뭐 성공한 거네요. 왜냐면 한 번 이겨냈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부터는 좀 면역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혹시 루머군도 VR 기기에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체험 많이 했죠. 체험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방이 있어요. 옛날에 VR 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쵸. VR 방? 네. 그 강남역에도 있었고 이렇게 VR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게임 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3D 멀미는 없었는데 약간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VR로 할 거면은 그냥 VR에 벗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벚꽃 총을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몰입도가 시각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뭐 그럴 그런 수도 있죠.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멀미는 안 했다. 네, 전 멀미는 안 했습니다. 멀미도 그럼 약간 그 나이나 이런 부분들 따라가나? 아무래도 나이라고 하기엔 20대부터 멀미가 있었어가지고. 아 원래 이 있었어요. 형은 원래부터 FPS를 못했으니까. 네. 멀미랑 무게 때문에 이제 VR 게임을 좀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피지컬적인 그래서 이슈. VR 머신은 그 이후로 그냥 영상 보는 용도로. 무슨 영상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저번에도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돌 그냥 뮤직비디오 보고 예. 유튜브 보고.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출장맨 우리 중에 그래도 뭐 루머군을 제외하면은 가장 피지컬적으로 건강한 친구이니까 아닐걸요? 피지컬적으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니야? 나이적으로는 건강할 것 같지만 피지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좀 취약할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높은 게임들은 악에 받쳐서라도 좀 합니다. 일부러 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난이도가 높아서 막 시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소원해진 순간 다른 게임이 치고 들어와요. 아, 진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여자친구랑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을 타이밍에 새로운 마음에 드는 이성은 꼭 그 타이밍에 나타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쓰레기 같은 말까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아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루머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약간 망언 같은데요. 근데 내가 이후에 시원하게 쓰레기라고 부르고 내가 이후에 이야기할 것들이 이렇게 예시를 들면은 더 쓰레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갈아탄 남자가 되는 거지 뭐. 아니요 갈아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남겨져 있잖아. 아 여자 중에 어. 갈아탔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그 게임은 이제 난이도를 낮춰서 일단 볼장은 다 봅니다. 일단은 끝까지. 더 쓰레기가 되는데. 일단 엔딩은 봐요. 그렇죠. 할 건 해야지.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라도 엔딩을 좀 봅니다. 다만 마음은 좀 식어 있는 상태인 거죠. 식었지. 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엔딩을 못 보고 빠지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단어만 잘 바꾸면 제가 요새 환승연애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풀 줄 몰랐지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상해지잖아. 어쨌건 일단 네. 볼장은 다 보고. 네, 볼장은 다 보고. 네, 그러고 이제 환승을 한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잘 환승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피지컬적인 이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피지컬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뭐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 몸을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뭐 특히 JRPG를 할 때 이게 되게 심한데 JRPG를 하다가 10시간 정도 했는데 뭔가의 이슈로 뭐 개인 생활이 바쁘다던가 뭔가의 이슈로 한 일주일 정도 게임을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어서 해야지라고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뇌지컬이네요. 그러니까 피지컬이야.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도 막 가물가물하고 시스템도 JRPG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뭐였지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면서 약간 좀 그 감흥이 식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 이제 슬슬 치매의 영역에. 근데 그 게임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른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 보통 그 기억을 보존할 때 게임은 게임으로 따로 빼놓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게임들을 하다 왔다 그러면은 이전 게임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원래 오래 쓰면 용량이 줄어들어. 근데 게임이라는 걸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게임을 하면은 그동안에 덮여진 기억들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사실 뭐 나이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쵸, 나이랑 네. 상관없이 아마 루머군도 여기서 제일 어리긴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잠깐 손을 놨는데 그때 막 뜨거웠었던 기억이 이제 약간 좀 사그라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에 좀 가물가물해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모든 헬프를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이미 표정에서부터 이미 공감 절대 못하는 표정이긴 했어. 자꾸 몰아가지 마. 들어보죠 일단.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출장맨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대갈장군 이희님께서 카페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한때 원소스 멀티유즈가 유행어처럼 퍼지던 시절 다양한 영화 배경의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을 인생 게임으로 꼽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배경 게임들 중에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 있으신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영화를 베이스로 한 게임 중에 이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플스2로 나왔었던 게임일 거예요. 그쵸. 예, 제가 한참 뭐 플스2 많이 했을 때 봤었던 것 같고 제가 직접 플레이는 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솜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루모군은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반지의 제왕 너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선뜻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못 봤죠. 그쵸. 아, 이게 원래 비디오 방에서 봐야. 비디오방에 그 몇 개 영화들이 있어요. 아, 비디오방 자체를 모를 모를 거예요. 수 있지. 모를 거예요. VHS를 알아요? VHS는 알죠. 아니라니까 대학생. 최근에 그 최근에 그 백룸 관련돼서 그게 그쵸, 네. 그런 게 루트로 알았다면 약간 로스트 테크놀로지 알듯이 약간 그런 거네. 아, 데이트 코스로 비디오방을 이용했을 일은 당연히 그건 만무하고 그 몇 개 지금 있나요 아직? 없을 것 없지 같은데. 않나? 지금은 비디오 방이라는 게 어떻게 변했냐면은 OTT 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쵸. 네. 요새 OTT방 있어? 만화방이랑 넷플릭스랑 뭐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방 조그만 방 대여 형태로 한때 멀티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게 그런 식으로 안착이 됐죠. 아 진짜? 그러면 묶어서 그 장사를 하더라고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OTT방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거기 공식 계정이 따로 있을 계정으로 로그인이 네. 되어 있을 거고. 아 그렇구나. 아까 출장면도 얘기했지만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근데 반지의 제왕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왜냐하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VHS 보통 이제 비디오라든지 CD 두 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돼. 돈을 그쵸. 따로 하나로 받거나. 나와야 하나로 되는 나와야 거지. 하나로 시간이 긴 영화들 몇 개가 있어요. 그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든지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그냥 똑같이 한 편의 값을 내고서 2시간 3시간 동안 여자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네. 비용 효율적인 영화들 몇 개 있었거든요. 쓰레기라고 불러도 돼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은 게임으로도 굉장히 뭐 괜찮았었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그 영화 베이스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캐릭터들 그 모델링을 따가지고 직접 나온 게임이고 그쵸. 한글화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그 게임성이 뭐 다소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또 이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아마 EA에서 출시했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을 사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뭐 영화 기반의 게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저희가 게임들 중에 재밌었던 작품이 뭐가 있었는지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위즐로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런 영화나 뭔가 다른 거 베이스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히어로물이죠. 히어로물. 네. 그래서 근데 히어로물이 대체적으로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개중 성공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배트맨이라든가, 배트맨. 예. 아캄 시리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즐겼던 그 마블의 스파이더맨 2 굉장히 스파이더맨. 즐겁게 했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게 한 건 퍼니셔. 퍼니셔. 예전에 나왔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진짜 옛날 건데. 네, 진짜 옛날 거. 오락실 앞에 있었던 거. 그 문방구랑 문방구 앞에 있는 기계를 아나요? 문방구를 몰라. 물어보지 마. 문방구를 알아요? 그 게임하면 막 과자 나오지 않나요? 그쵸? 예, 뭔지 알아요. 이 친구 참 참된 청년이야. 제가 봤을 때 우리 쇼츠에서 보고서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그 퍼니셔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중에서 생각보다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뭐 캐딜락 다이노소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국지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천지를 먹다 이런 것들에 밀려서 많이 없는데 이 퍼니셔가 특징이 주인공이 이제 검은색 약간 쫄쫄이 슈트 같은 거 입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EP는 그 약간 황토색 쫄쫄이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EP는 그 친구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그렇거든요, 생긴 게. 약간 딩딩월드의 EP 성직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 그 느낌이야. 머머리니까. 근데 1P가 딱 진짜 퍼니셔 모습으로 나오는데 당시에 우리가 즐겼던 게임들을 치고는 굉장히 액션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꽤 즐겁게 했죠. 퍼니셔는 액션 게임으로서도 굉장히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캡콤이 항상 잘 나가던 시기에 딱 벨트 스크롤 게임들 잘 낼 때 나왔던 거고 말씀하신 황토색 그 쫄쫄이 닉 퓨리입니다. 아, 그 닉퓨리야? 걔가 닉퓨리야? 네, EP가 닉 퓨리예요.
아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캐릭터였던 걸로.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신경 쓰냐고. 신경 많이 쓰죠. 그 니크가 검은 게 뭐가 멋있다고. 네, 뭐가 지금 황토색 왜냐면 뚫뚫이가 검은 거 중요한 여기 해골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멋있거든. 그쵸. 스파이더맨 2 말씀해 주셨는데 그 루모건 혹시 스파이더맨 2 해본 적 있나요? 아 원만 해봤습니다. 아 원만 해봤어요? 원도 사실은 뭐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니까 원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사실 제가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소양 같은 네, 건가요? 그런 건데 그거를 보고 게임에 들어가서 하니까 내가 스파이더맨이 돼서 진짜 도시를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고 이게 진동이 또 맞게 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때려잡는 재미도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월드 게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 가지고 참된 청년이야. 우리 과야. 얘기했잖아. 좋겠다. 씁쓸한 표정 봐. 너무 할 게 많으면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나마 스파이더맨이 할 게 적은 편에 제가 속하네. 이제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접게 된 계기는 그 히로인 메리 제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치. 너 외모를 많이 보는구나. 그러진 볼 않아요. 나이지. 봐야 될 나쁘다는 게 나이야. 아니에요. 예. 봐야 나도 될 봐. 나 지금도 봐. 그건 알아요. 이렇게 약간 모델링이 조금 몰입을 방해했다. 그렇게까지 야, 잘 포장해 줬잖아. 얼마나 더 포장을 해줘야 돼. 이 친구도 잘 빠져나가네. 약간 좀 이질적이어서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래 하진 못했다. 스파이더맨 뭐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저도 뭐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사실 이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에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게임 자체가 물론 재밌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원작의 어떤 포인트를 게임에 약간 핵심으로 가져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스파이더맨은 뭐 액션성도 액션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웹스윙을 이제 플스의 기능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포인트이죠. 예. 저는 뭐 엔딩을 봤습니다. 예. 근데 코믹이 원작 아닌가요? 루머군 혹시 영화 기반의 원작 중에 어떤 게임이 좀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게임 중에서 정말 재밌게 한 걸 뽑으라면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랑 요거를 투탑으로 뽑는데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이거 되게 여기서 살짝 갈리네. 왜? 우리 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살짝 이거 되게 다들 좋아하더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 약간 호불호 좀 세게 갈리는 게임이긴 해요, 사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 에일리언 그러니까 적이 쫓아오는 게 진짜 사람이 쫓아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물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게임에서 AI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물건을 던지니까 저기로 갑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던지는 걸 눈치를 채요. 계속 던지면. 그리고 저한테 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나를 알고 쫓아오나?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적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 왜죠? 에일리언을 어떻게 에일리언 그 저게 자체가 에일리언이야? 네. 난 사람이고. 에일리언으로 플레이하진 않아요. 야, 게임 이름이 에일리언인데 주인공이 에일리언이 아니라고? 에일리언 드 프레데터가 아니잖아요, 게임이. 사람이라서 죽일 수 없으니까. 네.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보스몹을 죽이려면 마지막 보스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 도망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무서워서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나를 덮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하기도 하죠. 전 저 불안감을 받기 전에 게임을 접었습니다. 네, 사실 영화 자체를 접하기에는 누모군의 나이가 이제 에일리언의 동세대는 아니니까 영화도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는 제가 다 봤습니다. 영화도 다 봤어요? 또 전공이 그렇다고 네. 해서 네. 이게 워낙 시리즈도 많고 에일리언 4까지 하고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쵸. 이쪽까지 다 예. 있으니까 리부트도 되고 했었으니까. 볼만한 게 많죠. 예. 부제가 좀 지랄맞긴 하지만 근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에일리언 기반의 게임으로 손꼽히는 게임이 또 이 아이솔레이션인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를 그쵸?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대부분의 에일리언 게임들이 총을 쏘는데 이 게임은 총을 거의 못 쏘다 보니까 더 무섭죠. 그리고 애초에 영화에도 총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예. 원래 그래서- 그런 게임이야, 그런 영화가 아니야. 약간 다른 에일리언 게임들을 해보면 데드 스페이스 하는 기분이야. 그렇죠. 그치. 예. 그런 영향도 많이 줬던 영화죠. 사실 에일리언이라는 그 IP 자체가 그 이후에 나왔었던 좀 그런 크리처들이 나오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지대하게
그 미친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다. 사실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회자가 많이 다는 게 그 AI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AI가 네. 기존 게임들보다 훨씬 뭐 약간 정교하고 똑똑해서 그렇죠. 아. 이제 NPC 몬스터죠. 이 몬스터 자체가 유저와 똑같이 시각적인 정보도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접촉했을 때 촉각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뭔가 물건을 던졌을 때 떨어지는 지점만 보는 게 아니고 날아오는 궤도를 보고 그쪽을 쫓아간다든지 혹은 프로그래밍상 유저가 어디 있는지 계속 알고 있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프로그램적으로 원래 알고 있는데 이제 치사하게. 루트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루틴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경로가 있고 유저가 어디 있는지 알다 보니까 이 루틴을 행하다가 유저에게 직접 가서 그 주변만 수색을 합니다. 근데 주변을 수색할 때도 뭐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에도 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없잖아. 그럼 본인이 안 봤던 데를 또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왔을 때는 없었던 데를 먼저 수색하고 사람이 들켰으면 들켰던 데 또 한번 먼저 살펴보고 똑똑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치밀하게 AI를 좀 구성을 해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가 좀 많이 되는 게임이기도 하죠. 저런 주제에 적을 죽이지도 못해. 최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잘 짜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매개 변수가 하나만 약간 오차가 생겨버리면은 약간 억가당하는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없고 호불호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유저들 같은 게임을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게임으로 또 기억에 남기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루모군한테는 어찌됐건 취향에 굉장히 맞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난 이렇게 쫓아오면 약간 좀 학을 띄고서 싫어질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휙 던져가지고 딸갔어 이러면 그냥 글로 가서 이제 내가 거기를 피해가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게임에서 AI인데 애초에 아이템에도 써 있잖아. 이걸 던지면 호기심을 끌 수 있을 것 같다. 호기심을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걸 호기심을 끌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호기심은 끌었잖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이제 루모군이 말씀을 해주셨고 출장맨 혹시 영화 기반 게임들 중 좀 기억에 남는 게임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특히나 과거에 이제 컴퓨터식을 가벼워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 했던 게임들이 이제 타잔이나 라이온킹이나 알라딘이나 레이맨도 레이맨도 그럴 수 있었어.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서 디즈니나 이런 데서 이제 영화 기반으로 나왔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라이온킹.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쏠쏠하게 플레이할 만한 게임들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아 근데 라이온킹이 너 세대니? 나 초등학교 때 라이온킹을 PC 게임으로 했었는데 저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그게 PC 게임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는 대부분 정식 루트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죽을 때까지 열화가 될 때까지 떠놉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즐겼을 거예요. 그렇죠. 한 컴퓨터실이 6년, 있었어요. 10년 즐기는 거 있었죠. 아 근데 진짜 그 당시 디즈니에서 나왔었던 PC 물론 다른 이제 콘솔로도 이식이 되긴 했었지만 뭐 라이온킹, 알라딘, 타잔 진짜 다 재밌었습니다. 다 잘 만들었어요. 잘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엔딩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보기 쉽지 않지. 그 보기 당시에. 쉽지 않아요.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은 게임이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예, 이런 약간 애니 원작의 특히 디즈니 원작의 게임들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거고 게임도 잘 나왔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좀 즐겼었던 작품이긴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영화나 뭐 원작이 있는 이제 작품이긴 하지만 재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던 그런 게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루모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근데 저는 웬만한 게임에 정말 악평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개발자분들이 노고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 게임은 진짜 너무 사실은 정말 이런 말도 되지만 정말 쓰레기 같았다. 쓰레기 같다. 쓰레기 같았다. 너 피디 같았다. 네. 캐릭터 잡아드리잖아요. 누가 쓰레기로 캐릭터를 잡아달라고 그랬어. 그런 거 안 잡아도 돼요. 저도 그런 게임으로 잡고 싶지 않았어요. 월드워 애프터 메스라는 게임. 애프터. 월더 제트. 네, 월드워 Z 애프터 메스. 이게 영화 그 좀비 영화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이게 원래는 소설 원작이에요. 소설 원작. 소설 원작이에요? 원래 월드워 Z라는 게 이제 소설로 이 여러 명의 좀비 사태에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이게 월드워 Z로 영화가 되면서 브래드 피트가 등장한 그 이야기 중심으로 됐었죠. 맞다. 이게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판권을 사서 영화 했다고. 이게 아마 제작에 참여하고 실제로 배우로도 나왔었던 네. 영화가 이 영화를 알고 있는데 근데 게임은 망했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이 게임이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에픽 게임즈에 이게 무료로 풀렸었어요. 맞아요. 아 월드워가? 네, 월드 그때 무료 풀렸었는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 이 레프트 4 데드 이걸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레포데. 네, 이거 친구랑 무료로 풀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맛을 보기로 했죠. 그래서 딱 설치를 했는데 매칭이 그때는 잡혔는데 나중에 하니까 또 안 잡히기도 했는데 파일이 자꾸 날아갑니다.
파일이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파일이 자꾸 날아가더라고요 게임이. 그리고 잡혀도 이상한 유저가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좀 악질적인 유저가 너무 많았어요. 원래 고이다 보면 그렇게 되죠.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중국 유저를 별도로 떼놓지를 않아가지고 서버를 격리해놓지 않았구나. 격리해놓지 않아서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멀티했을 때 유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첫손에 꼽히는 문제점이기도 했었어요. 멀티가 핵심인 게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그 게임 표지 자체도 4명이 이렇게 총을 쏘고 있는 장면. 좀비가 누가 막 봐도 레프트 4 데드.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김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깔아서 해봤는데 이번엔 사람이 안 잡히니까 느낌상 AI랑 같이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AI가 너무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유 아이템 같은 거 주면은 HP 회복을 스스로 못해요. 애가? 네. 그리고 아이템도 못 줬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네, 필드 아이템을 못 줘요. 그리고 컨텐츠가 없습니다. 뭘 한 거야 그 게임을 도대체 만들 때? 너무 이게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다 합쳐져서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진 거죠. 하나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멀티플레이 기반으로 하는 그 대량의 좀비를 때려잡는 형태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임들은 레포대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성공한 게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얘네가 사실 처음에 노렸던 거는 대규모 물량이었어요. 월드워 영화 자체도 원래 약간 원작이 포장이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쏟아지는 것들을 막 다 쓸어 넘기는 그런 맛을 했었는데 그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거 빼고는 없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이 악질이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AI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지만 AI가 멍청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타격일 것 같고 직전에 얘기했었던 게임이 AI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좋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이번 경우에는 AI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좀 몰입감이 떨어져서 플레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친구들끼리 맘만 맞춰서 플레이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그럼 친구 4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3명만 모으면 돼요. 한 명은 그치. 나니까. 그치, 한 명은 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끝까지 친구랑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게임. 맛만 보고 포기했습니다. 위즐로 재미없었던 작품. 저는 이걸 재미없었던 작품 갖고 좀 애매한 게 플레이도 안 해보긴 했거든요. 그럼 갖고 오면 안 되지. 근데 영상을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올해의 최악의 게임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골룸. 골룸. 저도 반지의 제왕 자체 애초에 IP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했던 반지의 제왕 그 게임 아니고 저는 이제 중간계 전투. 미드러스. RTS, 미드러스 그쪽 계열을 굉장히 좋아했고 반지의 제왕 RPG 자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살려고 했는데 그 발매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출되고 막 뭐 어디서 막 평가했는데 평가가 막 바닥이고 막 그래서 일단 예매했던 건 취소하고 차마 플레이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결국 게임이 망했죠. 망했죠. 예, 망한 게임 중에 뭐 약간 흔히들 얘기하는 쿠속 게임 중에 쿠속 게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 골룸이죠. 예, 아마 메타스코어도 제가 뭐 50몇 점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몇 점이요? 예. 34점. 34점이요? 지금 50점대 게임을 무시하는 겁니까? 형 삼국지 14가 58점이었잖아. 그렇죠. 예. 30점대. 메타스코어가 30점대고 유저 평점이 1점대 중반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진짜 기억하고요. 심각하구나.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싫어했던 게임이죠.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사에서도 사과문을 올렸죠. 그랬었나요? 사과문을 올렸었죠. 사과해야 돼. 차라리 발표하지 말고 우리 게임 못 만들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야 돼. 근데 또 내긴 냈잖아. 예.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심지어 않았을까? 이거 H2에서 공식적으로 한글화 해갖고 또 퍼블리싱으로 맞아요. 예. 나왔었는데 상당히 뭐 문제가 많았었죠. 공식 한글화 해준 그 팀에는 무슨 민폐야. 그러니까 한글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걸 내가 한글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이 작품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 하자고 결제 서류 올렸는데 이 지랄이 났다? 와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근데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반지의 제왕이고 일단 IP 보고.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지. 내가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봐. 내 프로젝트가 그 꼴이 났어? 와 나 진짜 막 등골 서늘해서 회사 못 나간다. 바로 심할서 가기지 이거. 그러니까요. 마지막 출장맨. 저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 기반 게임들 중에서 재미없었던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사실 특히나 이런 영화 기반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를 생각하면은 한 2010년대 이전 2000년대라든지 혹은 90년대라든지 80년대까지도 내려가면서 이런 게임들이 영화와 동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예, 최대한 이 출시와 날짜를 맞췄단 말이에요. 상영 날짜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게임이 단순히
영화의 홍보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별개의 컨텐츠라기보다는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와서 게임으로 넣는 경우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출시 일자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아요. 게임의 퀄리티가 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중에서 영화 기반의 게임들 중 재밌었던 것보다 재미없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재미있었던 게임들을 먼저 이야기하긴 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영화 기반, 애니 기반, 뭐 기반 해가지고 뭔가 있는 걸 게임으로 가져오는 것 중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은 것 훨씬 같아요. 많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 선천적인 그 태생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원작 팬들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 영화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 나오기가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 기반의 게임이 재밌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영화와 가장 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영화 기반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냥 완전 상관없는. 우리 옛날에 독자적으로. 페미컴 시절에 구니스 같은 거 봐. 아, 구리스 명작이죠. 재밌잖아. 예. 근데 영화랑 뭔 상관이 있어 그게. IP만 가져오고. 그렇지. 예. 사실 뭐 BGM밖에 가져온 게 없잖아요. 네. 사실상 뭐 그런 것들처럼 혹은 이제 아이솔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모든 게임들을 보면은 독자적인 스토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세계관만 따오는 정도가 가장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영화 기반의 좋은 게임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출장면이 2000년대 뭐 초반 2010년대를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을 들여오게 된 대표적인 또 시대가 뭐 1980년대 이때이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명한 E.T.잖아요. 아타리 쇼크. 아타리 쇼크를 일으켰어도 E.T.도 사실은 그 영화 홍보를 위해서 게임을 뭐 어거지로 만들다가 그리고 또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찍었다가 안 팔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설이 될 정도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게 또 E.T.였죠. 하필 영화도 너무 명작으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E.T.가 스티븐 스필버그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게임 스토리 작가분들이라고 할까요? 스토리 쓰시는 분들이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게임은 포르노의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입력 풀 자체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스토리를 쓰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영화 자체가 컨셉이 확실해야 돼. 영화가. 예를 들어 그 나홀로 집에 게임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게임 갓게임입니다. 나올려. 컨셉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최대한 영화를 따라해야 재밌었어. 그렇죠. 예. 영화 그대로 따라니까 얼마나 재밌어. 보여. 영화 안 따라한 게임들도 나홀로 집에 거 몇 개 있었거든. 몇 개 있어요. 예. 다 쓰레기였어요. 컨셉만 확실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주간 발굴단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루모군이 보이스를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데뷔 출연이에요. 소감을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빨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제가 놀랐다. 중간중간에 시간을 체크하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갔다고? 이게 계속 한 10번 정도 반복이 돼가지고 좀 너무 많이 놀랐고 그리고 역시 좀 탄탄한 기존 출연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또 여기에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제 숟가락만 잘된 청년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뭐 이야기를 했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 나름대로는 만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인트로에서 또 얘기했듯이 바로 윗고참의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 원래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맨이 뭐 이제 루모곤에 대한 평가를 좀 대표해서 가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이 좀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부터 마음에 안 들었구나. 편집하면 더 빨리 갈 겁니다.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끼리만 그래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에 네. 대한 반성. 좀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더 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분량을 좀 많이 앗아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깨달았어요. 다음번에는 루모군을 안쪽에 앉혀야겠어요. 아 그래요? 왜죠? 모두가 쳐다보기 그게 좋아요. 아 그게 좋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뭐 오늘 첫 만남이니까 사실 뭐 아무리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해도 오늘 자꾸 연애를 하려고 하네요. 이게 가장 예시로 들기 편하니까 여기가 형 비디오 방이 아니야. 새로 이제 좀 여자친구 생기면은 내가 연애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 내가 좀 하던 거를 이제 좀 유지를 하다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좀 좋게 잘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신 분들도 우리 루목은 오늘 열심히 또 활동을 해줬으니까 다들 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다음 주 라이브는 그 유정군님과 함께하는 월간 핵과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랑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월 셋째 주 주간 발굴단 마무리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자주 우리 루모군이랑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발굴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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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